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 공부 내용은 이것입니다. 행은 존재를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행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과정으로서의 행, 이 이야기를 전 시간에 했죠. 행이 자기화하는 존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색수상 행식이 있어요. 이 색수상 행식은 어떻게 자기되냐면 색수상 행식의 고유한 과정에 의해서 자기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되는, 자기하는 과정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는 이 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계가 공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는 자기하는 과정으로서 나타난 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공이 있어요. 이 시간 공부는 자기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세존의 법문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쉬운 용어로 바꿔가면서 재구성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사는 존재죠. 이 몸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인식 기능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6가지 유형의 인식이 일어나는 영역을 육처라고 하잖아요. 그 육처에서 색이 자기됩니다. 시각적 유형의 색 내지 정신적 유형의 색이 자기되죠. 그리고 6가지 유형의 수상행이 자기됩니다. 시각적 유형의 수상행이 있고 내지 정신적 유형의 수상행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각 영역에서 시각적 유형의 존재가 어떻게 자기되는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해요.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바라보세요. 접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 감각이 있죠. 그리고 상, 지각이 있죠. 그리고 추론, 희론, 망상이 나타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행이 육처 안에서 어떻게 망상의 세계를 자기에 내는가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도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거 몰라도 삽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것을 알지 못해도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깜깜한 어둠. 삶이 막 어두워. 그런데 이렇게 자기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여기서 해탈할 수 있는 출구가 생겨요. 우리는 대개 해탈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것을 놔두고 어디로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해탈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몸을 살면서 이 몸에서 해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해탈을 경험하면 뭐가 생겨납니까? 내가 해탈했다고 하는 알미 생겨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탈지견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해탈했다는 것을 몰라 명확히 해탈 못한 사람이죠. 육체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자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6가지나 돼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나머지 5가지 예는 퉁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좀 사유해 보세요. 오늘은 시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존재에 대한 자기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육처에서 행이 6가지 유형의 존재를 자기합니다. 그 자기한 존재는 심적 이미지로 생겨난 것이죠. 그것을 시기, 식별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시기, 식별해서 드러나게 할 때 그 행이 자기한 심적 이미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식이 고장나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안 일어나겠죠. 그 과정을 시각적 영역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들이 하도 시시해가지고 뭔 의미가 있냐 생각하는데 이런 말의 의미를 금은 보화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것은 뭘 말해요? 안과 색과 안식이 생겨나는데 안과 색과 안식은 모두 다 조건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안과 색과 안식은 어느 것도 실체적인 근거, 실체적인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은 안과 색과 안식이라고 하는 기능의 힘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만 깨달아도 지금 벌써 공부 거의 끝났어. 안도, 색도, 안식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냐면 조건적인 것으로 존재해요. 이 3가지가 결합합니다.
여기서 결합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결합은 어떤 결합이냐면 조건 결합이에요. 왜? 안과 색과 안식이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 결합도 조건적으로 계속 일어나겠죠. 안과 색과 안식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촉접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접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것들이 전부 실체의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의 힘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강을 보면 강을 보는 눈이 생겨나죠. 강을 보는 눈이 생겨나지 않으면 강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 감을 보는 눈이 생겨났다는 것은 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하냐? 눈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있어가지고 감도 보고 밤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그런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세존의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실체적으로 눈이 있다면 왜 눈을 다쳐가지고 못 보게 됩니까? 실체라는 것은 불변인데 감을 볼 때는 감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떡을 볼 때는 떡을 보는 눈이 생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안이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안이 조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색도 조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감을 봤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감을 받아. 그런데 이 말을 정확하게 다 옮기면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감을 보았는데 그 감을 보고 식별하는 기능인 안식이 생겨났어요.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안식이 생겨나지 않으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해요. 아빠가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봐요.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요? 식별하는 기능인 식이 조건적으로 발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적으로 안식이 일어나가지고 사물을 잘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은 뭐냐면 식이 조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과정이 지금 파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안과 색과 안식이 결합합니다. 이 결합하는 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결합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조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접촉이라는 개념을 12연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도 실체적인 근거에서 나온 기능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의 구성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는 자아가 없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존재가 무아인 이유는 시각하는 기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아인 거예요. 이렇게 알으라고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이 가르쳤잖아. 왜 아니라고 하냐?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는 말이 심오하지 않습니까? 심오해요. 왜 심오해요? 심오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심오한 거예요. 드러나서 알 수 없는 것들은 심오한지 심오하지 않은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세존은 그 심오한 안의 세계를 드러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심오한 것은 심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심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심오한 것이 심오하게 드러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드러남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상상이죠. 상상. 추측이고. 이 세 가지가 결합하는 것이 안촉이죠. 안촉을 다른 말로 시각 접촉이라고 풀어서 말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자기하는 과정입니다. 안촉이 일어나면 안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나요. 이 수상행에 대한 설명은 많이 했습니다. 수상행이 생겨난다는 건 뭐냐? 감각하고 감각한 것을 지각하는 거예요. 감각할 수 있도록 지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 지속적인 과정이 행위예요. 감각한 것을 지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외부 육처로 들어온 인식 속에서 그 인식이 심적인 이미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이것은 어떻게 있냐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수상행에 의해서 자기된 그런 이미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수상행은 안과 색에 대한 수상행이에요. 안에 대한 수상행은 내적인 수상행이죠. 색에 대한 수상행은 외적인 수상행이잖아요. 이렇게 인식 속에서 내적인, 외적인, 즉 나라는 존재와 색이라는 존재가 순식간에 이분돼서 자기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한테 화를 버럭 내는 순간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화를 버럭 내는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미소를 지면 그 순간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미소를 짓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에요. 이거 모르고 살면 여러분은 물가를 지나가는 개처럼 계속 지저댑니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개 한 마리가 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아래를 바라보니까 거기 또 개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딱 노려보니까 그 개도 딱 노려보는 거야. 이거 기싸움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 개가 막 짖었어. 그랬더니 이 물속에 있는 개가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도망가고 막 짖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리 위에 개가 흥분해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었어. 그 물속에 있는 개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호수가 그 개를 삼켜버렸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가 저를 보는 현장이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자기를 보는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현장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현장이면서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실존의 현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르고 뱅뱅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영화 끝나면 빈 화면을 움켜쥐고 울다가 죽겠죠. 시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수상행위라는 것은 시각적 존재의 세계를 자기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시각적 영역에서도 이런 자기화는 수상행위 일어나고요. 내지 정신적 영역에서도 이런 자기화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자기화하는 과정 속에서 안과 색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인식 과정과 안과 색의 결과로 나타난 안식의 과정이 결합해요. 안하고 색하고 조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인식이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인식이 어떤 실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세존에 의해서 이 인식이 의식을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식은 일어나는데 조건적인 발생으로 일어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시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유형의 인식이라는 것은 시각적 의식 과정에 의존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시각적 의식 과정 속에서 시각적 인식이 전개되어 있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안촉이 일어났습니다. 안촉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육촉신이 있지만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촉이 일어나면 안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나요. 수는 뭐냐? 접촉을 조건으로 감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각이 일어나면 감각을 조건으로 해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면 어떤 해석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접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나는데 수는 어떤 기능이고 어떤 작용이고 어떤 행위냐면 감각하는 기능이고 행위고 작용입니다. 감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감각 옆에다가 감정이라고 써놨죠. 세조는 감각과 감정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감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꽃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별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뭐예요? 감각한 것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감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좋아하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싫어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무관심하면 아이고 모르겠어. 나는 관심 없어. 관심 끄는 거예요. 이 감정은 세 가지입니다.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그 다음에 무관심한 감정. 되게 이 무관심한 감정을 사람들은 많이 쓰려고 그래요. 무관심한 감정을 많이 쓰면 여러분의 감각 기능이 파괴됩니다.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어머니를 안 보려고 자꾸 곁눈질하고 생각하면은 눈이 빨리 어두워져요. 왜? 자기가 자기의 감각 기능을 계속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 말씀 듣는 거 귀찮아하면 가는기 빨리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보살님이 나한테 항의했어. 또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나요? 내가 과학자가 아니라 증거 수집은 아직 못했는데 안 들으려고 하면 감각에 안 들으려고는 그 자기 할 때마다 그 물질을 분비할 거 아니니 왜 청각하고 시각하고 그 다 후각하고 하는 것이 이게 물질 기능인데 세종께서 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했다는 것은 좀 놀랍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감정으로 넘어가는 이 통로를 방어하는 거예요. 감각이 아주 안 일어나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감각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그 감각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주관적인,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생길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인식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요.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막 밥 먹고 놀고 차 마시고 할 때 스무스하게 지나가죠. 그런데 딱 걸리는 말 한마디에서 감정이 확 상하죠. 그때 감정이 생길 때 뭐가 자기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자기됩니다. 이런 심오한 비밀을 세종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원자, 분자, 광자 이런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이, 미, 설, 신, 의 6가지 감각 기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감각 기능이 일어나면 이 감각에 대한 감정이 생기겠죠. 감정이 생길 때 이 감각기관에서 뭐가 자기됐냐면 감각의 주체, 인식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생겼으면 감각한 것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에서 나라는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가 갈라집니다. 감각하면 주관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감각한 것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이제 감각이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해석했다는 것은 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해석된 것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의 단계에서 생겨난 나와 세계의 이 이분이 시각에 와서 더 심화되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본질은 뭐냐면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해석하고 판단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할까요? 감정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판단이 일어나겠죠.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을 일어나게 해서 그 감각한 것을 심리적인 이미지로 바꿔요. 심적인 이미지로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 친구하고 대화를 해요. 야, 그때 일주일 전에 그 만난 그 아줌마 정말 명랑하고 좋더라. 그때 머릿속에 그 아줌마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왜 떠올라요? 그 아줌마가 그 앞에 나타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그 아줌마에 대한 경험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지각은 심리적인, 심적인 이미지인데 바로 이 단계에서 주관적인 의미와 가치가 부여돼서 자기 고유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수와 상의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이에요. 행.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수가 되고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한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 과정에서 자귀라고 하는 생각의 과정이 이제 막 소용돌이 쳐요. 세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추론, 희론, 망상. 상에서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인간은 뭘로 바꾸냐면 언어로 바꿔요. 참 괜찮은 고살인미시대 또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바꿉니다. 이 언어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 이미지를 개념화했다는 말이에요. 개념이 만들어져요. 이미지를 만든다 그 말은 개념을 만든다 그 말과 같습니다. 개념을 만들었으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가 매우 그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정신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 능력은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그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면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 다양한 감정을 자세하게 관찰해가지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언어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표현해 봄으로 해서 그 경험 속에 들어있는 갑갑함, 구속 이런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예술가들이잖아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표현이 안 됐으면 몽둥이 갖고 차 유리창을 막 두들겨 패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느낀 감정을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가장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각한 것이 생기죠. 감각하면 감각한 것을 지각합니다. 지각하면 지각한 것을 추론합니다. 추론하면 추론한 것을 희론합니다. 희론하면 희론한 것을 망상합니다. 이 단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감각, 지각, 추론, 희론, 망상 이렇게 해서 이 망상의 세계가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쭉 펼쳐지는데 이 펼쳐진 세계가 윤회의 세계예요. 그러면 한번 추론, 희론, 망상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추론이라는 건 뭐냐? 지각한 것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가다가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할 때는 감각 상태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꽃이에요. 그때 꽃이다라고 말하면 언어적 표현을 하면 지각이 된 거예요. 지각이 됐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해석과 판단이 열리는 문이에요. 예쁜 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하기 시작하죠. 이 꽃을 엄마한테 한 송이 사다 드리고 싶다. 어제 내가 너무 엄마한테 모질게 했어. 엄마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데 아유 내가 싸가지 없는 딸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 하면서 이제 사고 싶은 꽃이 되죠. 이렇게 꽃이다, 예쁘다,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한테 사다 주고 싶다, 그리고 어젯밤 그 일을 반성하고 싶다, 이런 지각이 연결이 쭉 되죠. 이렇게 지각된 것을 연결할 때 인과적으로 해요. 사람은 인과적으로 연결 안 되면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인과적 구성으로 쭉 지각된 것들을 연결하는 게 추론이에요. 추론할 때 지각된 것은 항상 개념으로 변합니다. 추론할 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의 과정이 막 소용돌이치고 일어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이 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동차가 공유전을 하잖아요. 그 가솔린이 막 소모되는 것처럼 에너지 엄청 소모되는 겁니다. 추론을 하면 개념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개념 놀이가 시작된 거예요. 이 개념 놀이라는 것은 허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머릿속으로 이 개념 놀이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증식됩니다. 개념이 증식되는 것을 희론이라고 합니다. 추론을 많이 하면 개념의 증식이 급속하게 일어나겠죠. 이 개념의 증식은 더운 여름날 대장균 번식보다도 더 빨라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결혼까지 하잖아요. 이게 개념의 증식이에요. 개념이 증식이 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이 희론을 토대로 존재의 세계를 자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론을 토대로 자기된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허상에 오염된 세계겠죠. 여기서 허상이라면 뭐냐? 우리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현상을 허상이라고 그래요. 오염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번뇌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왜 번뇌에 물들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추론하고 희론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상에 오염된 존재의 세계가 일어나는데 이 존재의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과거, 미래, 현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렇게 세종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과거, 미래, 현재를 불교 용어로 말하면 삼세라고 하잖아요. 삼세. 세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계. 이 세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간. 이 개는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말 속에는 이미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결합돼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뭐라고 그래요? 출입문. 어쩜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정확해. 들어가면 들어가는 문, 나가면 나가는 문이지. 이게 문이라는 것은 나가는 문이 따로 있고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가는 기능을 하면 나가는 문이고 들어가는 기능을 하면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의 세계도 시간으로 표현하면 3세고 공간으로 표현하면 3세죠. 3세는 과거, 미래, 현재고요. 3개는 요계, 세계, 무색계겠죠. 정리해 볼게요. 시각 영역에서 시각적 접촉이 일어납니다. 시각적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수상행이 생겨납니다. 이 수상행은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행은 모두 다 누구의 사건이 되냐면 나의 사건이 돼요. 내가 감각하고 내가 지각하고 내가 자기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각을 하면 어떤 상세한 과정이 전개되냐면 지각한 것을 추론합니다. 추론한다는 것은 지각한 것을 낱개로 떼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과적으로 연결을 하는 정신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렇게 추론을 할 때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언어적인 표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개념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개념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희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론이라는 것은 희자는 이게 논다는 뜻이거든요. 개념놀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평생이라는 것은 인식 속에서 개념 공기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놀이만 하면 좋은데 이 개념놀이인 희론이 어떤 토대가 되냐면 허상에 오염된 개념의 세계를
작유하는 토대가 돼요. 여러분이 희론하면 그 희론을 토대로 해서 존재의 세계가 시각적 영역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처에서 다 이런 존재의 세계가 생겨나겠죠. 이 존재의 세계가 생겨나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쭉 전개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망상의 세계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윤회의 세계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윤회가 없다고. 불교는 그런 단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했죠. 윤회하면 이렇게 윤회하고 윤회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제거해서 보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허상에 오염된 개념, 이 말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인데, 허상에 오염된 개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허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 만들었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실체성이 없어요. 영화관에 가서 보는 영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시기식별해서 존재하게 한답니다. 그때 존재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존재의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나타나지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변화,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윤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윤회가 자기되는 덕분 발생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희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모든 윤회의 세계가 접촉해서 일어난다.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접촉의 기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겠어요? 접촉하면 접촉한다고 아세요. 접촉해서 뭐가 일어나면 접촉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알고 기억하세요. 이것이 띠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